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사람들 대다수는 소득 수준보다 한 단계 윗급을 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겁니다. 한두 단계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네다섯 단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두 단계 정도면 크게 걱정할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네다섯 단계는 위급의 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뭐냐면, 애초에 차를 몰면 안 되는데, 뭐, 주행세를 못다거나, 그냥 몰인 정도 몰면 되는데, 집항을 못하거나. 솔직히 말하게, 남자들 중에 지금 상당수는 차가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도 억지로 꾸역꾸역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이나 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외곽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왜냐하면 모든 직장이 보면 대부분 사무실이 있고 보통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차가 거의 필요 없어요. 차가 필요하면 보통 회사차가 있으니까 회사차 모이면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대중교통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럼 차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항상 그 주차 문제 시달리잖아요. 주차 문제. 특히 서울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고. 왜냐? 인구 대비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그 많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능력이 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차가 필요한 사람은 한 많이 잡으면 35% 정도? 나머지 차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럼 차를 왜 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뭐냐. 보통 외국 사람들은 차의 용도를 보통 이제 운송수단, 교토수단,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만 취급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떤 차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 한국 남자들 좀 다른 게 뭐냐면 한국 남자들 보통 이 차를 가지고 남자의 능력이나 이미지를 많이 좀 따집니다. 그래서 남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차를 안 타면 무시를 해. 무시를. 보통 차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인간 중에 멀쩡한 인간은 없습니다. 남자도 사실 좀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자가 뭐 직장 다니면 이 정도 차는 몰아야지. 그런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야, 너 운전면허 있냐? 예, 있습니다. 근데 왜 차를 안 몰아? 예? 아, 운전면허 있다고 다 차를 몰아야 됩니까? 뭐 나중에 차 사고 모르면 되죠. 야, 이 자식아. 운전면허 땄으면 써먹어야 될까요? 이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야, 임마. 운전면허 땄으면 써먹어야지. 야, 니 나이 때 차도 안 사고 뭐 했냐? 아니, 차도 안 사기 죄야?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습니까? 아니, 차 없다고 해서 뭐 내가 직장 생활 똑바로 안 하고 뭐 누가 대들었습니까? 사고 쳤나? 그런 일도 없는데? 근데 차 안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쿠사리 먹어. 아니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네가 왜 여자가 없는지 알아? 니 차 뽑아봐라. 그러면 아가씨들 줄 선다. 야, 남자 차 있어가지고 여자 태워야 뭐 어디 데이트 들어가고 어디 뭐 1박 도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뭐 그 말이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굳이 내가 차를 꼭 그 사람들 시킨 대로 뭐 해야 될까, 이게? 그 사람들 내 인생 대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여자분들이 보면 좀 남자가 차 없다고 하면 이상하게 봐. 이상하게 봐요. 아니 그 나이 때 차 안 몰고 뭐 했냐고. 그래서 소개팅 같은 거 보면 차 뭐 뭐냐고. 그래서 남자들이 무시 안 받으려고 일부러 있잖아요. 그 차 없는데 뭐 형차는 아니면 가족차 몰래 들고 와가지고 그 소개팅 갈 때 이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이제 소개팅 갈 때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 차인데 내 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경우 있었죠, 여러분, 옛날에. 안 그러면 까일까봐. 근데 요즘에 이런 경우 없죠. 요즘에는 뭐 소개팅 워낙 안 하니까. 근데 옛날에 이런 게 많았죠, 옛날에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대단 여자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영포들이 그런 거 많았죠. 영포티분들. 영포티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 여자한테 어떻게 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차 빌려오고 맞잖아.
근데 헤어지기 잘했죠, 키누님. 차 없다고 헤어짐 당한 적 있다. 잘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와우! 고마워! 니 같은 애가 안 달라붙어서 다행이다. 걔랑 어떻게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 인생.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많이 잘 됐어 봐. 지금의 키누리는 없었겠죠. 상한다고요? 상할 필요 없어, 이게. 네. 보통 차 가지고 따진 여자 중에 괜찮은 여자였습니까, 근데? 키누리님. 근데, 그 차 가지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여자 중에 정말, 이 여자는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대부분 골이 비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차 따지는 사람 중에 생각이 깊고 직업이 좋고 이런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가진 거 없고 형신 강하고 이런 분들이 남자 차에 목숨인 경우 많습니다. 남자도 가진 건 없고 차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자 왁구에 목숨인 거라.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끼리끼리.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남자들도 좀 차를 무리해서 뽑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많은 게, 그 자동차 판매량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즘 보면 사회초년생이 소렌토 몰고 사회초년생이 그랜저 몰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사회초년생 K5 몰아도 사실 감지덕지인데 K5는 양반이에요, 양반. 근데 사회초년생이 뭐 이제 소렌토 몰고, 사회초년생이 스포티지 몰고, 사회초년생이 투싼 몰고. 차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 차 요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문제는 잘 나오다 보니까 가격대가 비쌉니다. 이게 스포티지도 가격대가 3천만원 초반 넘습니다. 그 하부 모델을 뽑았을 경우 4천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4,500인가 할 텐데 비싸죠, 여러분. 요즘 비쌉니다, 차가. 소렌토도 풀옵션을 뽑으면 5,300인가 합니다. 비싸요. 요즘에 소렌토 나오는 차가 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10대 중 8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야. 딱 볼 수 있는 게 보면, 그 요즘에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 기아차 보면 우측 하단에 트렁크에 보면 나와 있어요. HEV도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예. 소렌토는 그게 다 있어요. 우측 하단에. 예. 그 번호판 옆에 거의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깡통으로 아니면 휘발유를 뽑는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 HEV 모델을 뽑습니다. 예. 근데 HEV 모델을 뽑게 되면 보통 가솔린 모델보다는 한 6, 700 비쌉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중반대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보통 젊은 남자는 돈이 없어요. 누구나 돈이 없어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 돈이 없어요. 팩트입니다. 남자가 좀 돈 좀 벌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 보통 한 33, 4살은 돼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것도 취업이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월급을 좀 많이 받을 때 얘기, 그 정도 돼야 이제 남자가 좀 차도 좀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돈이 없어요, 여러분. 20대번까지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차를 모를까? 그냥 용기로 질렀으니까 그런 거죠. 할부로. 예. 그래서 차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차는 요즘은 나중에 여러분이 돈 좀 벌 때 나중에 여유있게 사면 돼. 예.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젊은 나이 때 차 모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할부입니다, 할부. 할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젊은 나이 때 차 모는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헐랭이에요, 헐랭이. 그 사람도 비전 없어요, 이게. 예. 그 여자 만나서 적당히 그냥 있잖아요. 관계만 가지다가, 적당히 사귀고 말 사입니다. 예. 오히려 진짜 여자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 능력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거예요. 남자 중에도 운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제가 그렇거든, 제가. 예. 운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운전이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라고 다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좋아하긴 한데, 막상 내가 자동차 모르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조건 사람은 차로 따지고, 뭐 차 없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 보고, 경차 본다고 뭔가 좀 속 좁은 사람 보고,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보다 위급 타는 거 진짜 공감됩니다. 일본에 있을 때 도로에 다니는 차 보면 400만에 넘는 차 비율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
5천만 넘는 차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니게 보는 CRV, 라브4, 캠리, 어코드 같은 차도 정작 일본에서는 고급차로 보더라고요. 일본인 친구한테 물어봄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다른 게 뭐냐? 일본은요, 그 잠수 판매량 1등에 10등까지 다 경차입니다, 경차. 우리나라는 지금 경차가 순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차를 만들긴 해. 뭐, 모닝이나 캐스퍼, 그리고 이제, 소울 같은 차가 있긴 한데,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요. 요즘 모닝 차 안 보이죠, 모닝. 모닝도 잘 안 보이죠. 예. 작년 모닝 판매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모닝 판매량이 정확히 16,000대입니다. 소렌토가 10만 대 팔렸습니다. 참고로 소렌토가 10만 대 팔렸고, 카니발이 7만 8천 대 팔렸고, 산타페가 6만 대 팔렸어요. 그랜저가 7만 1천 대 팔렸습니다. 근데 모닝이 16,000대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스포티지가 6만 5천인가 그래. 근데 모닝이 16,000이에요. 아니 경기가 안 좋고 사람 돈 없다 그러는데 보통 돈 없으면 가성비가 좋고 연비 좋은 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덩치 큰 차들이 잘 팔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물론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은 없는데 그런 거예요. 요즘에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난 결혼 못 할 것 같고 내 집 마련 못 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차라도 좋은 거 타자. 이런 남자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차피 내 능력 가지고 내 집 마련 하는 거 힘들고 어차피 결혼은 내 생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젊을 때 그냥 좀 폼이나 잡자 해가지고 무리에 차 끄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경차가 많냐면 경차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일본은 10개가 넘습니다. 예. 일본은 또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큰 차들이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예. 근데 웃기기 뭔지 아십니까? 일본 가보면 이제 일본 보면 CRV 라브4 이 차가 미국에서 엄청 많이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죠. 우리나라에서 CRV랑 라브4가 있어. 이 차 정말 좋아요. 연비가 깡패입니다. 예, 연비가 완전 깡패야. 경차보다 더 잘 나와요. 일본 차들이 연비 효율이 굉장히 깡패 아닙니까? 예, 그 하이브리드 기술이 정말 세계 탑이거든요. 이게 연비가 20이 넘어요. 20이 그냥 넘습니다. 20한 2, 3 나와. 그 렉서스 RX 350H 아십니까? 이게 라브4의 약간 상위 버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도요타하고 렉서스가 같은 회사 아닙니까? 형제 회사 아닙니까? 라브4 이제 그 프레임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플랫폼을 이제 NX랑 같이 공유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뼈대 바디 프레임을 공유한 걸 알고 있는데 NS350H도 거의 20 가까이 나옵니다. 일본 차들이 연비는 진짜 살벌해요 이게. 그래서 일본 차의 연비 맛을 본 사람들 일본 차만 타. 그 렉서스 여러분 그 ES300H 아시죠? 그것도 연비가 깡패예요. 그 주행이 20이 그냥 넘습니다. 15m는 안 떨어져요 이게. 시내 주행이들. 예.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일본 차를 안 타냐 하면 일본 거기 때문에 싫다기보다는 일본 차들이 보통 그런 이제 내장 같은 게 별로 관심을 안 써요. 그냥 기본기 있잖아. 뭐 주행 성능, 안정감, 연비 이 기본적인 부분만 충실하고 우리나라 차 보면 막 그런 뭐 HD나 어떤 그런 편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본 차 타면 굉장히 투박해 이게. 약간 옛날 차 같고. 그래서 좀 안 맞죠 이게. 근데 이런 차가 미국 가면 거의 100만 대 팔립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4, 50만 대씩. 우리나라 그 미국에 파는 브랜드 한 4개, 5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려. 라우퍼가 연간 45만 대 팔리고 CRV가 한 40만 대 팔려요. 캠리도 한 20만 대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작 얼마 안 팔리는데. 모닝타면 무시당해서 그러긴 함. 주변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이 위험하게 왜 경찰 타냐고 구사해준다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 팩폭을 하나 할게요. 보통 여러분 있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 교통사고 블랙박스나 교통사고 다치는 분들 대부분 모닝 타고 다니면서 다치는 게 아니라 일반 셀반이나 SUV 타면 다칩니다.
그 한문철 변호사님 보면 왜 그 한문철 그 블랙박스 알잖아요. 그 변호사님 나오는 거. 그 보면 대부분 사고 당하고 죽는 차가 대부분 경차가 아니에요. 아니야. 오히려 경차 타고 죽는 사람보다 카니발 타고 불구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그 가장 자주 나온 차 카니발 아닙니까? 그 운전하다가 다치고 죽고 하는 케이스. 카니발, K5, 소나타, G80도 있고. 오히려 모닝은 잘 없어요, 여러분. 물론 경차가 이제 바디품이 약하고 차체가 작기 때문에 위험한 건 분명히 맞지. 근데 경차를 사람들이 위험하게 탑니까? 생각해봐. 경차 모르는 사람들이 뭐 고속주행 해? 경차가 배기량 작다 보니까 주행수도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차 밟으면 빠르게 딱 치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 배기량이 작다 보니까. 경차 모르는 사람들 위험하게 운전하겠냐고. 차 작은 거 아니까 조심히 운전하겠지. 반면에 카니발 같은 덩치가 크니까 있잖아요. 이제 그 위험하게 운전한단 말이죠. 보통 교통사고 나면 이제 보통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더 많이 내잖아, 이게. 여러분 차량 블랙박스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뭐 좀 중형 세단이나 아니면 외제차 아니면 이제 카니발 같은 차들이 보통 사고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은 안 다치나? 그렇지 않습니까? 토신이님, 모닝 타면서 내가 뭐 칼치기 한다거나 뭐 보호운전 해본 적 있어요? 애초에 못하죠, 이게. 내가 차가 작다 보니까. 내가 당한 적 있어. 누가 해본 적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심해서 운전하잖아. 여태까지 뭐 크게 사고 난 거 없으면 앞으로 사고 안 나겠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모니터 하면 크게 다친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차는 멀쩡한가? 아니, 다른 차는 멀쩡한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모니터 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다치고 죽은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카니발 타고 사고 나고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 이게? 여러분, 교통사고 뉴스 같은 보면, 뉴스 같은 보잖아요. 이 경찰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경찰은 잘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게.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뭐 추돌사고나 아니면 이제 뭐, 졸음운전 사고. 과속사고 보면 대부분 다른 차야, 다른 차. 경차 말고. 그렇다고 경차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운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운전이라는 게 아무리 차가 크고 그래도 세게 받고 사고 나면 답이 없어요, 이게. 아무튼 차는 능력에 맞게 몰아야 됩니다. 예. 내가 뭐 경차 본다고 해서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가진 건 없는데 그 차부심 가지지 마세요. 차는 누가 뭐래도 감가상각의 대상입니다. 예. 차는 몰면 몰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는 절대 내 노후를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집은 없는데 차부터 할부로 구입하지 말고 능력 없으면 그냥 예, 그냥 BMW 타요. BMW. 예, 버스, 메트로, 워킹.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 예, 그냥 도보. 요거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